석학들이라 그들이 경고를 하는데 섬뜩한 경고가 공포의 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나 하면요, 전미경제학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022년 전미경제학회라는 건 여러분 전미잖아요. 이게 미국의 경제학회지만 사실상 경제대가라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한둘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참여합니다. 바로 이 경제학회에서 많은 이들이 2022년 올해 경제 전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전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섬뜩한 경고라는 단어를 달았는데 섬뜩한 경고를 다른 것만큼 무서워요. 자, 여러분 일단 이분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분은 로버트 실러 교수입니다. 예일대 교수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1960년대, 1970년대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거대 인플레이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제가 섬뜩한 경고를 내놨는데 그 어떤 경고보다가 저는 센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의 경고는요, 파장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통제 못하면 거대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 여러분 또 한 분의 석학, 이분이에요. 에미 나카무라 UC 버클리 교수입니다. 이분은요 이미 예비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을 한 분이에요. 이분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위험하다 이거예요. 자칫 잘못 관리하면 큰 변동성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이 지금처럼 빠르게 단행되면 자산시장에도 상당히 변동성이 초래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변동성이. 이런 말들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자산시장의 불안 이게 역대급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의 푼 효과가 떨어지고 물가만 올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가만 올렸다. 그러니 지금 모두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공포의 봄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이번은 빌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민주당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오일 쇼크 때의 어떤 그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여기도 마찬가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컬럼비아대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 당분간 병목 현상은 계속간다. 이 병목 현상이 계속간다는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커지고 재정 지출에 대한 어떤 부채 문제는 심각해지고 대사직 사태가 일어나면서 성장률은 크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테일러 준칙으로도 유명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을 많이 풀었으나 경제를 제대로 부양시키지 못했다. 그 바람에 시장의 물가만 엄청나게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물가만 엄청나게 올렸다. 결국 말입니다. 경제학자들, 석학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비슷합니다. 지금. 뭐가 비슷하느냐. 물가 제대로 관리 못하면 미국 경제에 위기가 온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때 이게 통제된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지금처럼 어떤 막무가내식으로 보거든요. 막무가내식의 어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이 엄청나게 시장에 미친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물가 상승률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석학들이 모두가 걱정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물가는 39년 만에 최고치기는 해요. 소비자 물가가 6.8%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게다가 2021년 5월부터 5%대를 상향하더니 결국은요 11월엔 6.8%, 12월에도 소비자 물가가 6%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지금 물가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다는 거죠. 오죽했으면요 전미경제학회에 참석한 수많은 석학들이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물가 통제 못하면 70년대 시기에 거대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세 가지 모두가 다 시장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건데 돈을 흡수하는 건데 돈을 줄여간다는 건데 과연 이런 테이퍼링이나 혹은 금리 인상이나 혹은 양적 긴축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 말입니다. 결국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식이든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테이퍼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지금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월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월 300억 달러씩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해서요. 월 1200달러씩 1200억 달러씩 자산 매입을 해오던 것을 3월에 가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3월에 가면. 그러면서 3월에는요. 동시에 금리 인상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금리 인상도.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을 3월에 한 번 하면 6월에도 한 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2번 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만 전체 3번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4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미국에서만. 그렇게 되면 긴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양적 긴축도 지금 굉장히 앞당길 모양새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보유한 총 자산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증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게 한 4조 달러 정도 됐는데 2022년 1월 현재예요. 2022년 1월 5일 현재 8조 7,657억 달러입니다. 이 절반을 판다는 거 아니에요. 절반을. 부동산도 팔고 채권도 팔고 ABS라고 자산유동화 정권도 팔고 판다는 거예요. 그럼 팔면 부동산을 팔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채권도 팔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만큼
양적 긴축도 앞당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적 긴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앞당기냐에 따라서 시장의 불안은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미경제학회에서 이야기하는 스캅들이 이야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통제 못하면 그 통제 못하는 만큼 1970년대식의 거대 인플레이션이 터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통제를 잘하면 거대 인플레이션은 안 오겠죠. 그러나 통제를 못하면 거기에 따른 거대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스캅들의 섬뜩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은 그야말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요. 물가는 12%까지 급등하는 게 이게 70년대식이에요. 2차 오일 쇼크는요. 14%까지도 올라갔습니다. 14%까지도 소비자 물가가.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8%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런 스캅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것, 이것을 보면요. 대한민국 경제도 불안합니다. 지금 돈을 엄청 많이 푼 상태인데 또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풀겠다. 돈을 풀겠다는 공약이 대통령 후보들마다 넘쳐납니다.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우리 경제가 괜찮을 건가 이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경제가 망가지는지 망가지지 않는 이거 관심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 지금 전 세계는 긴축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만 계속 돈을 풀고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터키가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에르도안이 이끄는 터키 정부 리라와 1년에 50% 가까이 폭락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터키는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저는 우리가 그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돈 푸는 거 중단하고요. 대선 후보들도 어떻게 하면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냐, 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런 초미의 관심사들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걸 내놓지 않는다는 게 저는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다음 대통령 때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오미크론이 좀 잡힌다면이에요. 오랫동안 됐으니까 잡힌다면 바이러스가 좀 무력화되고 잡힌다면 그나마 경제가 조금 좋아질 모양새는 있으나 작년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어떤 충격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물가 폭등은요.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돈의 가치가 쭉쭉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항상 여러분 우리는 자산의 포트폴리오 정확하게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달러든 금이든 나만의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축해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도 똑같이 어려워지거든요.